우리 자유통일당의 공관위원장이시고 우리 헌법학자신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수열 대표님이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전 이번에 끝나겠지 이 화면에서 또 다음 화면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참 귀한 말씀인데 끝나질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공약이라는 것은 당론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해 본 것입니다. 전체 당의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나 한동훈을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효하겠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뭘 하겠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우리가 병행해야 될 것이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참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당론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뭔가면 우리 자유통일당이 입성하게 되면 절대 7대 악법을 폐지하겠다. 저는 구호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킬 것이다. 하여튼 문재인 구속한다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 반응이 너무 격렬하신데, 우리 자통당이 입성했을 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가 청년 특별 원가 공급 아파트인데, 전 목사님 들으시면 좀 뭐야 이거 그럴 텐데, 전 목사님은 전 국민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청년들에게만 이 원가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7대 악법 폐지라고 머릿속에 입력해 두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통당이 할 일은 우리의 구성원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7대 악법을 목숨 걸고 폐지하겠다. 내용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그 문재인 때 있었던 검수완박, 이걸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지만 하셔서는 안 된 것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기 사건하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가 있는데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사기 사건을 검수완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기 사건을 검찰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심사하고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검수완박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기 사건이 27만 건이었는데 경찰로 이관된 이후에는 32만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예컨대 어느 경우에는 검찰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혼잡한 일이 있어요. 또 이 처리 기간도 이전에는 48일이었는데 지금은 67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사기 사건은 현재 검찰 소관이 아니라 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를 많이 본다. 이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국민들이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검수완박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것이다. 다음이요.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 쓴단 말이죠. 끝나고 나면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에 대한 조서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가 행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검수완박을 하기 전에는 검사가 쓴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증거 능력이 인정됐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경찰이 했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내가 A라고 진술했다가도 법원에서는 내가 그거 잘못된 거다, B다라고 번복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이 검수완박 전에는 검사 앞에서 행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번복할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는데 이 검수완박에 의해서 번복이 가능하도록 이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
예전 20년 전같이 그런 조사 방법이 아니거든요. 다 CCTV로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 영상으로 다 찍습니다. 또 상당 부분은 이 변호사가 동행한 가운데 신문조서를 작성해요. 대단히 믿을 만한 형태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진 상태에서도 이 역사로 뒤로 가기 때문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바뀐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예컨대 이 거짓말 잘하는 인간 또 조폭에 연루된 이런 인간들은요 어떻습니까? 검사 앞에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정에 가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이화영이죠. 검사 앞에서 자기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께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했는데 다시 번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번복해도 되도록 이 법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 생각에 우리 자유통일당은 7대 악법을 우리가 폐지하는 운동을 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검수완박을 제자리로 돌릴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이미 국민의힘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상 회복할 것이다. 그 목표는 국민의힘과 저희가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는 우리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법개혁의 완성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지난 3년간 예산을 600억 썼는데 기소는 단 3건 했습니다. 3건 했는데 그중에 2건은 무죄가 된 것이에요. 또 공수처 검사 13명 중에서 11명이 나갔습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공수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수처를 없애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없애야 될 것이에요. 또 지금의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원래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이나 공수처장 등이 그만두게 되면요 사실상 변호사 개업을 잘 안 합니다. 보통 2년간 쉬어요. 그래서 변협에서는 2년간 쉬다가 업무를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나가자마자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공수처장 자질이 없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과거 정의당이 문재인 편을 들어줬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도 조국 편을 들면서까지도 공수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정의당이. 그래서 뭘 얻으려고 했느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얻을 목적으로 정의당이 정의에 반하게 민주당과 합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정의당이 배신을 당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됐단 말이죠. 저 사건 이후에 정의당이 철저히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정의당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공수처를 문재인은 사법개혁의 완성으로 생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문명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유통일당은 공수처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제주 4.3 특별법에서 제가 긴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 4.3 특별법에서 직권재심이다 또는 특별재심이다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운동을 우리가 강력하게 벌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4.3 특별법 폐지에 대해서는요 자유통일당만이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103명 중에서 75명이 거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통일당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5.18에 대해서는요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아니 다시 제가 안 썼네. 여기에 돼 있네.
5.18에서는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 5.18 특별법이죠. 거기를 보면 제 8조에서는 5.18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바로 특별법 8조거든요. 8조를 폐지하는 일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동시에 자유통일당은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을 발의해서 싸워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통당이 갖고 있는 7대 악법의 목표고요. 다음이요. 때문에 우리는 더 여분으로 국회의원 정수도 우리가 한 50명 줄이자 그런 운동을 할 것이고, 위성정당을 허락할 수 없는 금지법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고, 가장 중요한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국회에 계류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8년 이상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발의된 법안이 폐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4년 입법기가 끝나면 국회에 올라가 있는 모든 법안은 자동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22대 때 새로 내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법안들을 냈기 때문에 똑같은 법률을 단순히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이번에 만약에 그럴 리는 절대로 없지만 민주당과 이 좌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요, 차별금지법을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요, 여기 상당 부분 목사님이시겠지만 대한민국 교회는요 80% 100% 무너집니다. 아니, 코로나 때에도 예컨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동성애 동성혼을 갖다가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요 가중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법이 분명히 이번 22대 때는 전 통과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무르익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통일당에서는 반드시 목숨 걸고 이 차별금지법을 폐지하는, 또 저지하는, 폐지가 아니라 저지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든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직 후보가 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적극으로 이 문제를 나서서 전체 국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선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뭐 제가 참 이건 개인 생각만 말씀드리는데, 전체 국민에게 25평 원가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범위를 좁혀서 청년들에게 18평이나 25평,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1억 8천이나 1,000만 원을 원가로 봤을 경우에 1억 8천이나 2억 5천이면 되는데, 청년들이 2억 5천이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나라가 한 2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서 첫 번째 애를 낳으면 5천만 원을 까주는 거예요. 면제. 2억 빌렸는데 하나 나면 5천을 면제, 둘 나면 1억 면제, 셋 나면요 1억 5천을 까는데 깔 돈이 없으면 또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저는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쏟아든 돈이 200조가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0.67로 떨어졌잖아요.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도 애 셋 낳으면요 대학까지 다 무료로 다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자통당에서는요, 예컨대 2억을 빌려주면 일단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허경영 비슷한 인간이 했는데 조금 이게 그 친구는 뭐 대략 말을 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상당히 이게 설득력이 있을 터인데, 저는 쉽게 18평이나 25평을 원가로 공급하되 청년들이죠, 청년들. 그렇죠? 하나 나면 5천 그 대출해서 면제, 둘 나면 1억. 처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하고 5천 남으면 하나 안 날 수 있거든요. 5천 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남으면 1억. 셋째 남은 뭐 1억 5천.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청년이 아니라 그렇지. 네, 그 다음 얘기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23일 남았지 않습니까? 23일 남았는데 정말 전광훈 목사님께서 25년간 거의 혼자서 이 일을 해오셨는데 물론 주변에서 도와준 분도 계셨겠지만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말 위기의 선거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전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도 많이 늘어났고 자유마을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오전에 가면서 어디 잠깐 뭐 서류 때문에 들렸다 보니까 장하인 목사님이 이제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3천만을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21대가 2,900만이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3천만을 보게 되면 300만을 찍으면 10%거든요. 46석에서 4.6이니까 5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오늘 4.2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3.4 했는데 계속 늘어날 것을 보는데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첫째는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700만 표를 정말로 내실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상당수 어떤 분이 있다면 이름만 올려놓고 일 안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 여러분 흉보지 마시고 그런 분은 있게 마련해요. 우리 예수님도 12분의 1을 실패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은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는 사람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사람 우리가 열심히 목숨 걸고 23일 동안이요 1명 늘리고 2명 늘리고 여러분 지금요 이 지역구의 후보를 찍어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민망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정당 비례는 우리가 이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번만큼은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요 그 말 꺼내기가 좀 쉬워요. 저도 옆에서 말을 좀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비례대표의 주변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23일인데요. 이 마지막 23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더 행동으로 반드시 700만을 우리가 유효 투표를 만들 수 있는 그 일에 정말로 이 마지막 기회이고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목숨 걸다시피 해서 이 일을 완성해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거점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